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죠. 지난 토론과 좀 다르게 자유주제 토론 시간이 2배 늘었습니다. 후보 간 어떤 공세를 펴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과 전화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이제 대선까지 26일입니다. 예. 짧은 기간인데, 자 현재 윤 후보의 지지율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지지율은 언론에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쓰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여론 조사 기관이 있지만 그 추세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에 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한 곳 정도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한 9개, 10개 정도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앞서고 또 상승되는 추세선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흔히 우리가 리드를 잡고 있다. 이런 이제 운동 경기에서 표현을 쓰는데, 자 오늘 밤 8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8일 예정이었다가 무산됐잖아요. 예. 성 의원님이 또 토론 협상을 맡으셨기 때문에 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귀띔을 좀 해 주신다면요. 글쎄 후보께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우선 본인이 고민하셨고 또 준비하신 그대로 아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준비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하시게 될 거고요. 또 국가 경영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자질과 역량을 갖췄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나가는데 어떤 그림을 내놓고 소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 후보자들의 국가 경영 능력이나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엔 특이한 것이 이제 주도권 토론이 2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토론보다는 비교적 자기가 주도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와 검사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와 범죄 피의자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대장동 문제에 대한 암시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동을 비롯해서 대연동, 백현동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14년도 9월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그래서 공직에 있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김혜경 씨가 그 카드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갑질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음식을 시켜 먹거나 베트남 음식을 시켜 먹거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보면 본인이 얘기하셨던 그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대장동, 백현동뿐 아니고 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이런 문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차 토론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지만 주로 에너지 관련 용어로 RE100이라든가 EU 텍소노미라든가 윤 후보가 몰랐던 것을 빗대서 이 장학 퀴즈식 지식 대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런 대목은 좀 다를 걸로 보십니까? 소소한 것들을 묻는 것은 토론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디렉션, 방향성이잖아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철학, 또 여러 가지 국가 운명과 관련될 때 대담하게 도전해야 되는 이러한 비전 같은 경우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시간인데 그저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해야죠 이렇게 이제 답해서 어제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 오늘 TV 토론의 쟁점으로 등장할까요?
예, 쟁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이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했던 것들이 정치 보복이었나요? 아침에 다른 토론회에 나가서 여당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가 그럼 적폐청산을 지나간 5년 동안 했는데 그럼 정치 보복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 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한테 정치 보복을 한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개입을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치 보복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불리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걸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또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이 말씀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대통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27일밖에 안 남은 이 대선 전국에 본인들이 적폐청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야권의 대선 후보가 이 적폐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런 건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 거를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한 것이라고 지금 청와대 여권 전체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전 이거야말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청와대가 저는 이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후보는 사과를 거부한 입장이고 대신 지금 역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 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느냐, 또 여권은 여전히 이 보복 수사나 기획 수사에 암신해지는 공헌 아니냐 이런 공방인데, 자 오늘 토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지난 9일 대국민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얘기하셨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사과를 하고 나니까 A 씨가 어제 또 다른 10건을 꺼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을 사과한 것이지요? 저는 예를 들면 카드깡을 했는데 소고기를 사 먹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함께 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밝혀졌지만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30분 뒤에 사모님하고 도착을 하는데 뭘 준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을 그 후보 부인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어디에서 무엇 사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이거 미안하다라든지 네. 구체적으로 해야 와 닿는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위기만 탈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이 났었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도 얘기하셨어요. 네. 이 카드는 국민의 세금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5개에 관련되는 부처에서 이걸 또 다 출연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국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토론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추가 의혹이 보도가 돼서요. 김 씨의 비공개 계좌가 있었고 또 거기서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공개했던 계좌와는 또 그 이후의 것이어서 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윤 후보는 제가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좀 해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여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혹 제기를 하겠죠. 또 한 것이고요. 네네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라 하십시오.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건은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11년 전에. 네. 그래서 당시에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고요. 네. 또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청문회 시에 문제 없다. 그래서 야권이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강력하게 디펜스했던 사안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공격을 하셨잖아요. 후보자를. 그렇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 검증을 했지요. 네. 그런데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와서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미 수사에서 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고 본인들이 검증을 정말 아주 꼼꼼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반 장관도 아니고 사법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네. 문제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제기하는 것은 모순일 뿐더러 자기들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쳐지고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권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10분 안에 커피를 마시면서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의 현실성, 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힘들고 지난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국민 여망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로 하기에는 여러 절차나 시간적인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두 후보가 국민 여망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저는 뭐 10분이 아니라 정말 2, 3분 안에도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은 두 후보 간의 결단 사항으로밖에 풀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 간의 결단, 단판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이 야합이 없다면 단일화 마다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이준석 대표의 좀 입장 변화로 보여서 기류가 좀 단일화로 가닥을 잡은 건가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거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는 것 그러한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주 클린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네. 이걸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었습니다. 예, 입장 변화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